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그 개념 5번부터 할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 내용이어서 일단은 얘들아 3차함수의 그래프는 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2차함수는 선대칭 함수죠. 그쵸? 예를 들어서 2차함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y축이 대칭이잖아. 이유가 뭐죠? 이걸 뭐 우함수라고 부르죠. 우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치? 뭐야? 얘가 우함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지. 그치? 이게 우함수의 정의죠. 우함수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y축이 대칭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 그 3차함수도 마찬가지인데 3차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 형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2차함수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인데 사실 그 모양새가 똑같진 않고 어쨌든 여기 보면 자, 요 점이 있어. 이 점이 뭐냐면 이 점 앞에서는 위로 블록하고 뒤에서는 아래로 블록하죠.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곡선의 요철이라고 해요. 요철이 뭐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걸 요철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곡선의 요철이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 사실 이 명칭은 미적분 2에서나 배울 만한 내용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응?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아마 다 배울걸? 응? 어쨌든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3차 함수는 항상 이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있으면 이 3차 함수는 또 뭐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거든, 항상. 항상 점대칭 함수야.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점을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 위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수거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나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알겠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난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 공부는 그냥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옛날에 그 김부장인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봤어? 저기 서울 자가의 뭐였더라? 몰라? 최근에 되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몰라? 우리 친구들 공부밖에 안 해서 들으면 안 보는구나. 하여튼 여기 그 유승범이라는 배우 나와서 이제 뭐 별거 없어.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부장 다음이 뭡니까? 부장 다음이 전무인가? 상무인가? 상무가 되고 다시 뭐 전무가 되고 이렇게 승진을 가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임원이라고 그래. 임원이 되면 연금이래. 연봉이 높아지죠. 보통 억대가 넘어가지, 그치? 근데 여기서 잘려서 이제 뭐 그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이 상무가 이렇게 부장한테 야, 너는 있잖아. 일을 하는 신용만 하고 있어. 진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막 면박을 주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죠. 노력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야, 이거 그냥 점대칭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야. 아니, 왜 그렇죠? 이게 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그 선대칭의 정의가 뭐죠? 선대칭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이건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웠었죠? 뭐였죠? 이거. 어떤 함수가 이걸 만족했을 때 뭐라고 부르죠? 그 함수는 x = p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우리 공통수학에서 2차 함수가 만약에 얘를 만족한다라고 나오면 그럼 얘가 2야, 2. p가 2였어. 그 2차 함수의 축방이 x = 2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치? 맞죠? 똑같은 거야. 그럼 점대칭은 뭘까요? 근데 사실 점대칭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좀 헷갈리죠. 혹시 아는 사람? 점대칭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봄이 알지 않나? 봄이 내가 옛날에 되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 뭐죠? 뭐야, 진영아? 인수. 까먹었어. 동주. 상엽이. 오 마이 갓. 자, 별거 없는데, 이거. 이건데, 이거.
이걸 만족하면 뭐다? 이게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야. 이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 점에 대해 대칭이야, 그치? 그럼 내가 요거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자기 자신 위에 놓인다면 이게 A고 이게 B면은 이게 A 빼기 X, 이게 A 더하기 X라고 하면 이 함수 값이 F A 빼기 X고 이 함수 값이 F A 더하기 X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임의의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이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1대1이죠? 여기도 1대1이지, 그치? 이게 중점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1대1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뭐야 이거? 너와 너의 중점이 이거다. 이런 얘기야. 이 안에 중점에 대한 내용 보이지, 그치? 그죠?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대관계 이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A에다 0을 주고 B에다 0을 줘봐. 0, 0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그게 2분의 뭐 0 더하기 X니까 그냥 X죠, 그쵸? 플러스 F 마이너스 X죠? 이거잖아, 그치? 2 곱해서 약분 때리고 넘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 아니야. 응? 우함수도 마찬가지. 우함수는 Y축 대칭이면은 Y축이 X는 0이죠, 그쵸? X는 0이라는 직선의 대칭이니까 X는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0, 0 들어가서 FX는 F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형태가 되게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두 개를 뭐 같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혹은 같은 근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데 근간이 전혀 다른 거야, 그치? 그죠?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내가 볼 때 절대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알겠어? 나중에 적분 배울 때도 많이 나온다. 적분. 응? 알겠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반드시 임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느낌 와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x가 예를 들어 이제 이 a를 기준으로 좀 멀리 갔어. 멀리 가면 얘도 멀리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함수값 대칭이라는 얘기 이렇게 해. 그죠? 그런 얘기야. 임의 x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비교적 쉽게 인지가 되는 반면 얘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차함수의 도함수가 몇 차함수죠? 그게 2차함수지, 그치? 맞죠? 2차함수는 무조건 대칭축이 존재해야지,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이 함수를 먼저 건드리기 전에 자, 2차함수를 먼저 건드려볼게. 도함수는 당연히 이걸 만족하겠지. 어떤 3차함수가 있어. 그 함수의 도함수는 반드시 2차함수고 2차함수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P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가지고 미분하기 이전 상태의 함수를 만들 거야. 그거를 우리가 적분이라고 그래. 그지? 이것의 원시 함수를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하는데, 즉, 자, 무엇을 미분했을 때 얘가 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그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이거 미분 때리면, 겉미분 때리면 이거지만 속미분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그 마찬가지 F.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될까? 얘를 미분 치는 관점에서 괜찮지, 그치? 이거 합성함수지만 속미분이 1이기 때문에 이걸 미분 치면 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 적당한 상수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5가 있어도 괜찮지? 플러스 7, 플러스 100이 있어도 괜찮아, 그치? 어차피 미분 때리면 날아가니까 양쪽에 분포되어져 있는 그 상수를 한쪽으로 모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런 형태라는 거지. 뭔지 모르는 적당한 상수가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죠? 이걸 이제 잘 정리해야 할 거야, 이제 내가. 그치? 정리할 건데, 요걸 뭐 내가 이 플러스 C를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다 이따가 할게. 괜찮죠? 플러스 C를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적당한 상수. 이 상태로 넘겨, 이거를. 이거 넘겨서 2로 나눠버리면, 보여? F, P 플러스 X 플러스 F, P 빼기 X를 나눈 게 뭐야? 2분의 C죠. 이거 내가 왜 넘긴지 알겠죠? 이쁘게 하려고 그냥. 별거 없어. 그럼 뭐야, 이거? 이 3차 함수는? 자, 다시. 내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여서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선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의 원시 함수, 즉 3차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된다. 자, 뭐야, 이거? 저기 있죠? P, 얼마?
2분의 C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그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2분의 C가 뭐냐?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X에 대해 0을 대입해봐. 그지? 그럼 이제 C는, 자, 이거 넘길게. 넘기면 0 대입하면 FP고, 건너가면 또 어떻게 돼? 다시 FP가 등장되기 때문에 EFP가 되겠지, 그치? 그죠? 나눠봐. 뭐야? 2분의 C가 FP인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야, 그렇다면은, 얘가 FP인 거야. 그치? P, FP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P, FP라는 점대칭의 주체가 이 점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는 살짝 우리가 좀 오바를 해야 돼. 어떤 오바를 해야 되냐? 자, 만약에 저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긴 것부터 쉽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y는 f'x야. 여기가 x 이퀄 p인 거지. 그치? 그럼 자, 이건 도함수가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였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였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f'x가 p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 얘기 뭔 얘기입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 그럼 3차 함수가, 자, 저 그래프를 내가 조금 크게 한번 이렇게 끈적하게 그려볼게. 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좀 크죠? 요 점에서는 좀 작지? 여기서 0이죠? 자, 여긴 더 작지? 그러다가 제일 작아지는 점이 이 점이겠죠? 사실 너희들 위르 볼록과 아래르 볼록을 따지는 기준이 미적분 2로 가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감소를 멈추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맞잖아. 접선이 점점점 감소하지. 그러다 여기서 이제 최소를 찍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는 게 보여? 그거로 판단을 해, 그거로. 미적분 2에서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그 분류를 그 접선이 감소한다, 뭐 증가한다, 이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판단을 해. 좀 됐죠? 여기서 최소값인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일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다? 이 점이 바로 도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P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죠? 됐죠? 이 점이 곧 이 점이 되고, 이런 당연히 y는 fx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이라고 불려지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그죠?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이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야. 알겠죠? 이 내용을, 근데 정말 그 아이들 보면 이 내용을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진짜로. 물론 좀 어렵죠. 어렵고,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이후의 어떤 내용을 배우기 이전 상태의 지식만 가지고, 증명을 이렇게 해준 거야, 내가.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5페이지에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했던 얘기를 뭐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가 첨가해 볼게, 한번. 이거는 몰라도 괜찮은데. 자, 보자. 3.4 이렇게 있어. 여기 변곡점이 있겠지? 얘를 필요할게. 그럼 도함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이걸 좀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쭉 가다가 내가 지금 요 점에서 지금 봐봐. 알파라고 할게, 알파. 알파일 때 프라임 알파가 빵이죠. 베타일 때 프라임 베타가 또 빵이지, 그치? 근데 프라임이 빵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얘기야.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극대값, 극소값 그렇게 뭐 배웁니다. 그렇고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 쳐봐. 그래서 지난번 했던 얘 2'이죠. 미분층을 또 쳐봐. 그럼 얘는 자, 이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놈과 이놈의 관계를 판단할게. 이게 뭐 1'이냐 2'이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너의 도함수가 이건데 1차 함수죠. 그죠? 1차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여기가 P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즉, 자 봐. 얘가 너의 도함수죠. 얘가 너의 도함수야. 여기다 PDF 하면 어떻게 돼? 빵 나오죠? 그럼 너의 도함수가 PDF 했을 때 빵 나와. P일 때 미분계에서 빵이라는 얘기지. 그게 어디야? 여기지 뭐 여기서 빵이잖아. 그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변곡점을 구할 때 이 점이 변곡점인데 그걸 구할 때 어떻게 한다? F2'이 빵이 되는 그 P가 존재하면 뭐다? 얘가 X 이퀄 P에서 변곡점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물론 그냥 한번 쳐가지고 그지? 그 도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다라고 해도 괜찮죠. 크게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근데 아마 이 내용까지도 그냥 암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근데 그런 거는 난 추구하지 않고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진영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놀러 갔다 왔어? 미국에서 친구. 아, 친구 놀러 왔어? 재밌게 놀고 왔어? 다행이네. 재밌게 놀고 왔으니까 지금 피곤한 거지. 응? 선생님이 있잖아. 내가 옛날 젊은 시절에 내가 좀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대학 다닐 때 혹은 뭐 30대 초반 요때 이 일하는 거 뭐 일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뭐 공부겠지 그치? 어쨌든 뭐 일과 이 노는 거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 지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공부하다가도 뭐 친구가 야 당구 한 게임 치러 갈까? 아니면 뭐 야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러면 이제 그래 가자.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딱 구분되어지지 않고 뭐 놀다가 공부하다가 뭐 이랬던 것 같아. 응?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많이 남죠. 너희들도 나중에 크면은 그런 후회가 많이 남을 거야. 젊은 시절에 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난 지금은 이제 어떡하냐? 이걸 딱 구분을 하고 살아, 선생님은. 딱 구분해가지고 이럴 때하고 놀 때를 딱 구분을 해. 놀 때는 진짜 이걸 1도 신경 안 써. 반대로 일할 때는 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걸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뭐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이 훨씬 선생님보다 잘났잖아. 더 멋지잖아. 좋은 친구들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또 구분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좀 더 빨리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실제 너희들 그 성공한 사람들 그 TV에 가끔 나오잖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얘기는 좀 그렇고 유재석 같은 사람들, 그치? 유재석이나 뭐 박진영 같은 사람들, JYP 알죠? JYP 박진영 이 양반이 어때? 요즘 뭐 TV에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잖아.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뭐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뭐 밥 먹고 뭐 밥도 뭘 먹고 이게 다 있더라고. 엄청나게 루틴이 확실하더라고,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이 사람도 물론 놀 때가 있겠지, 그치?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되게, 정해서 항상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조금만 참고하자잉? 내가 좀 이따 쉬는 시간 줄게. 하여튼 열심히 놀았으면 됐어. 그러면 그게 최고야.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자, 7번 문제를 볼 텐데, 하여튼 결론이 뭐다? 놀 때와 공부할 때를 명확하게 구분해라. 그게 최고야.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y는 뭐, x의 3제곱 빼기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지?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제 접점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알파 제곱하고 뭐, 사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여기가 베타죠. 여기 요 점이 알파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럼 그냥 정상적인 풀이는 뭐 정상적이라 할 것도 없어. 그냥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이거 미분 쳐야지. 미분 치면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 빼기 8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니까 이게 1 되는 것 그냥 해서 이 두근이 알파 베타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맞춰가는 두근이,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라고 놓고 이걸 근각계수 관계로 이제 해주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 오케이? 그런데 내가 좀 이 얘기를 그냥 그런 거죠, 이제. 뭐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분석을 해볼게,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뭐가 있죠? 변곡점이 존재하잖아. 그지? 또 보시면 이제 y 플라임 어떻게 되지? 여기 있는 것처럼 3x 제곱 빼기 이거란 말이야. 그지? 얘를 한 번 더 미분 쳐볼게, 한번. 그러면 이제 그냥 미분 치면 돼. 2x 빼기 8이야,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있을 거 아니야? 그게 3분의 4야. 여기가 3분의 4야. 물론 굳이 이 쉬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뭐야 이거? 2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중점이 3분의 4는 얘기야. 물론 여기서 해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치? 이런 관계를 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필기 좀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요 그림도 한번 거기다가 좀 넣어 주시고요. 네. 그 사무실에서 네. 분위기가 같은 접점이면은 무조건 중점이 대칭. 오, 훌륭합니다. 무조건 그래, 무조건. 무조건. 그것도 여기 뒤에 있어. 역시 범위가 앞서갑니다. 아주 훌륭하죠. 거기 5페이지 그 오른쪽에도 있고. 그죠? 다시 5페이지 볼까? 5페이지 오른편에 보면 오른쪽 하단부에 나와 있죠?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같으면 그 중점이 변곡점이다. 그죠? 무조건 그래, 무조건. 오케이?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야, 3차 함수가 왜 점대칭이니? 라든지 지금 범위가 있던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 같으면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으면 중점이 변곡점이 된다. 그 이유는 그 도함수가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는 무조건 선대칭 함수죠. 그 이유라고 보면 되지, 그치? 맞죠? 도함수가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반드시 대칭축이 존재하죠.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쵸? 이런 거 없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없잖아. 이러면 3차 함수도 이렇게 돼. 3차 함수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없어. 그지?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여러 가지 해석 혹은 풀이 이런 게 가능한데,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두 함수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뭐 여기 알다시피 요게 y는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접선이 대충 뭐 요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겠지, 그치? 여기를 잡는 거야, 여기를. a, a 3제곱으로 잡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a 3제곱은 미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접선 위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은 여기 위에 있겠지, 그치? 얘를 뭐 b, b의 3제곱 플러스 4라고 놓고 이걸 여기 대입해 주는 거야. 맞죠? 접선이 거기를 지나니까 그걸 대입해 가지고
또 뭐 막 풀어주는 거야, 이제.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대입했을 때, 잠깐만. 대입했을 때라고 하는, 대입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 점에서 접선을 따로 구하자. Y 빼기. 물론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해서 방정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저 뒤에 이제 문제가 돼버려서, 그 다음에 3b의 제곱 x 빼기 b가 되겠지, 그치? 이 두 직선이 서로 같은 걸 이용해 주는 거야.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 정석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풀인데, 나는 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지금 여기를 보면, 얘가 4잖아, 4. 그지? 4.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몰라. 이 기울기가, 그치? 근데 이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당연하죠. 이게 왜 기함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그냥,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고일 과정에서, 그치? 이거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100점이야. 얘는 이걸 만족한다, 맞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고, 그럼 얘가 변곡점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변곡점에서 이렇게 대칭인 요 점을 내가 생각해 볼게. 오케이? 요 점과 요 점은 대칭이죠? 왜? 기울기를 내가 지금 같게끔 했으니까, 이렇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같은 기울기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괜찮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린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너랑 평행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을 그대로 올리면 그 점이 이 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을 4만큼 올리면 이 점이 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여기도 올렸을 때 3만큼 올렸을 때 뭔가의 어떤 점이 존재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도 얘랑 평행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당연히, 그치? 맞죠? 그러면 너랑 평행하고 길이마저 4로 같지? 그러면 나머지 여기를 연결시켜주면, 요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야? 평사지, 평사. 중2 때 배웠죠?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그 도형은 평사다, 그치? 그럼 평사의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동을 하니까 얘가 얼마임을 알 수 있어? 이게 2임을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0과 4의 중점이 2임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를 하든 얘를 하든, 그지? 그것에 y절편이 2인 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 맞죠? 아니면 이렇게 얘를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고 쳐. 한 점에서 접선을 세워놓고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0,1을 칠한다 해도 괜찮죠? 0,1을 대입되는 순간 남는 게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잖아.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죠? 이거 푸는 거 껌이잖아. 뭐 마이너스 3a 3제곱이지 뭘. 그럼 건너가면은 뭐 2a 3제곱인가? 마이너스 2지. a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이런 어떤 그 도형에 대한 분석.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라는 거는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네? 요거 뭐 최근에 그 현우진이 뭐 저기 유튜브에 뭐 올려가지고 뭐 보니까 100만이 넘었던데. 그지? 선생님은 그 양반이 나오기 한 수년 전부터 이 얘기를 내가 애들한테 설명을 했었거든. 오케이? 내가 현우진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치?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아는데 꼭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y절편이 2인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2개씩 먹고. 이게 제일 인기 있는 거야. 이거. 중딩들이 제일 좋아해. 중딩들이 오잖아? 이걸 쓸어가. 이거 파란색을. 그래? 뭐라고? 교정기 때문에 못 먹어. 아, 그래? 그냥 둬. 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옆에 둬. 안 먹을 거면 옆에 그냥 놓으세요. 안 먹을 거면.
아, 보미는 또 포도를 좋아합니까? 아, 포도가 없다. 저 동규랑 교환했어요. 아, 잘했어. 옛날에 내가 10수년 전에 이런 내용 애들한테 소개해주면 애들이 막 그랬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알지 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애들 있을걸?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상하게 배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됐죠? 아직 안 됐네.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시간 줄게.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지금 6번 내용인데 6번 내용 여기 보면 뭐 이상한 얘기 나왔죠. 뭐 이거 하여튼 뭐 이거 뭐야, 윈도우 핀 메소드. 야, 이게 뭐야? 이러면 되게 멋있죠, 그쵸? 이거 내가 지어낸 거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나온다. 내가 지어낸 거라서 그냥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을 쓰고 싶은데 이거를 영어로 멋있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당시에. 그 친구가 호주에서 한 10여 년 유학하다 온 친구여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같이 만들어낸 거야. 어쨌든 별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그 아까 했던 얘기랑 유사한 내용인데 한번 해보자.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를 내가 원점을 변곡점으로 세팅해보면, 자, 원점이 변곡점이면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의 함수, 원점 대칭의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죠? 원점 대칭의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야? 홀수차항만 존재해야지. 즉 y는 뭐 이렇게. 근데 왜 그렇지? 반대로 뭐 저기 다항함수 중에 y축이 대칭인 함수는 짝수차항만 존재해야지. 왜 그래? 아까 얘기했던 성질, 얘가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이 성질을 만족하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접선을 싹 만들어 볼게 한번, 그지? 이 놈을 내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한번. 그러면 여기를 뭐 내가 x라고 할까? 여기 t라고 할게. s에서 만나고 t에서 접선이 s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이런 형태라고 쳤을 때 이 둘을 연립을 해보면 너가 mx 플러스 n이고 건너가면 b 빼기 m의 x 마이너스 n이 빵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얘가 봐봐, 지금 내가 요 놈하고 요거 연립했지, 그치? 그럼 그는 그냥 s하고 t야, 그치? 근데 얘는 뭐죠? 얘는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죠, 중근, 그치? 맞죠? 돌았어, t가 중근이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치? t에도 접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럼 얘가 2가 중근이잖아, 중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STT라고 할게, STT.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세근이, 그치? 맞죠? 그러면 세근의 합, 즉 S 플러스 T 더하기 T, 2T죠. 이게 빵이죠. 왜? 2차가 없잖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따라서 S는 마이너스 2T야. 그치? 그럼 얘가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당연한 거고, 이가 뭐죠? 2배야, 2배. 2배. 요 길이가 있으면 이 길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괜찮지? 이게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같은 거야. 그런데 얘랑 평행한 접선을 싹 그어봐. 또 이렇게. 이게 둘이 평행하다고 봅시다. 그치? 근데 얘가 아까 했었죠? 어떤 3차 함수에서 이 점과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 점과 이 점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그 점이 원점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t라는 얘기야. 그지? 그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t라고 할까? 이제 문자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2t. 그럼 다시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또 2t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왜?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그치?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이 3차 함수는 이러한 지금 비율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함수라는 거야. 비율 관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나도 이제 옛날에는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없었을 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좋겠다라고 이제 했었고, 지금은 내가 조금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한번 보자. 뭐냐면 이걸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나눠봐. 어차피 이 비율 관계를 우리가 살필 일이 많거든. 이렇게 다 실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다 이제 비율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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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접선도 뭐 이렇게 싹 그렸을 때 이 항상 이 비율 관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대칭이다 보니까 이게 1대1이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1대1이죠. 그쵸? 여기도 이제 이런 대칭 관계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얘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거야. 이게 평행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오케이? 그럼 또 역시나 이렇게 내가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그었을 때, 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게 다 같은 거야, 이 비율이.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변곡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어봐. 그치? 얘도 1대1인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뭐 닮았지? 이게 어떤 틀, 정해진 틀 모양 닮았기도 했고, 내가 그 당시에 이게 뭐 창문 비슷한 모양이다. 그렇게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윈도우에 꼭 PC 모양, 꼭 들어맞다는 얘기야. 그치? 딱 끼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풀어낸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이 윈도우라고 할게. 앞으로 윈도우. 이 윈도우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얘도 만나는 점이죠. 얘는 접점이에요. 접점, 변곡점. 그리고 항상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 이게 저것처럼 좀 틀어져도 괜찮아. 심지어 이렇게, 이게 최고창의 음수인 3차 함수거든? 이거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윈도우를 세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쬐깐하게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접점, 변곡점, 교점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딱 긋잖아? 그럼 이게, 이 비율 관계가 다 1대1 되고, 여기다 싹 그어지면, 여기도 1대1.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윈도우는 자의적이야.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그냥 쓰면 돼. 오케이? 같은 함수여도, 똑같은 함수여도 이런 윈도우 말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상태가 이런 상태야. 이런 윈도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비율 관계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그림 보이죠? 그 두 가지 3차 함수가 같은 그 모양의 함수야. 실제로 이걸 내가 복사해서 붙인 거거든? 근데 윈도우는 다르죠? 그죠? 뭐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3차 함수는 반드시 이런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틀에서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3차 함수를 그릴 때, 뭐 이런 모양의 윈도우만을 이제 그렇다고 치면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해볼까, 한번? 여기 심하고, 접하고, 변곡점, 접하고, 교점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완벽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가로의 어떤 비율은 다 파악을 했어. 이게 모두 같다라는 거는 설명했고, 이제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요 교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 또 있죠. 이 윈도우하고 만나는 그 교점이 또 하나 있지, 그치? 그것도 한번 해볼 텐데 한번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미리 결과를 얘기할게. 결과 지금 2, 3차 함수에 이러한 윈도우가 있고 잘 봐. 지금 여기 보면 1대 2인 건 맞지? 1대 2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루트 3이야. 그래서 1대 루트 3대 2야. 1대 루트 3대 2. 이거 우리 기억나죠? 삼각비. 유사하죠, 그쵸?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지. 중학교 때, 이런 거. 이거. 그지? 똑같아. 자, 그걸 증명해 볼 텐데, 증명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얘를 X축으로 놓고, 얘를 Y축으로 이렇게, 쟤처럼 그냥 원점이 변곡점이 되도록 세팅을 해줘. 그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Y는, 얘도 혹시나 홀수차만 존재하겠죠?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미분해서, 얘가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잖아. 그치? 맞죠? 그리고 얘는 그냥 0이 되는, 얘는 그냥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죠. 이 점이 아닙니다. 요 점에 요 점, 그치? 요 점. 얘는 그냥 여기다 Y에다 0 대입하고 그냥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 이제 0 대입하고 풀어주면 X제곱 묶여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게 0이 아니죠. 걔는 얘고, 그치? 우리 얘를 구하는 거니까 A분의 B지, A분의 B. X는 A분의 B야. 즉, A분의 B,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플러스면 나중에 이게 미분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것밖에 없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분 때려. 그럼 3AX의 제곱 빼기 2B잖아. 얘가 또 0이 되는 포인트를 구해봐야죠. 그치? 그러면은, X의 제곱은 3A분의 2B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풀만 돼. 여기 양수인 쪽이니까, 그냥 뭐야? 야, 뭐가 이상하다? 야, 이거 내가 제곱에 왜 들어갔냐? 야, 이씨. 왜 아무도 얘기 않지? 야,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A분의 B잖아. 그럼 루트 A분의 루트 B네. 어쩌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 그지? 그냥 이것도 그냥, 이거 그냥 B 아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잖아, 그냥. 그치?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 루트 A분의 루트 B잖아. 그지? 내가 뭘 구한 거야? 여기. 이 플라임이 0이 되는, 이 X좌표를 구했더니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 놈은 여기 나왔고, 그치? 여기 나왔고, 그치? 그럼 보여? 여기에다 얼마나 곱해야지 얘가 되지? 루트 3. 그치? 그러니까 1대 루트 3 대 2가 되는 거야. 기억해둬야 돼. 근데 이거는 특정 이렇게 특정한 숫자일 때만 쓸 수 있는. 아니야. 어떤 함수 함수는 쓰이는 거야. 지금 이무희의 3차 함수를 두고 한 거잖아. 이게 이무희 3차 함수죠? A, B가 변해도 똑같이 루트 3배라는 건 일정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얄쌍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윈도우 그려서 하면 똑같은 비율관계가 나와. 그렇잖아? 여기 만나는 점에 대해서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고, 넉대 대해도 상관없어. 똑같아. 이것도 해보면 똑같은 비율관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얘도 이렇게 그어주면 1대 루트 3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거든 간에. 그래서 이게 막강한 거야.
굉장히 막강합니다. 너희들 내 기준으로 보면 있잖아. 내가 바이블에 있는 뭐 미분적분 문제를 봤을 때 특히 이 파트에 대해서는 한 20문제를 보면 그 중에 한 17, 8문제가 내가 볼 땐 쓰레기야. 이 바이블의 풀이가.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왜?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해설은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해설은. 해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연산이라든지 시간을 많게는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꼭 기억 좀 해놓자. 그럼 또 하나. 자, 또 하나 뭐냐면, 자, 이걸 좀 지울까, 이제? 이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지금 이 가로의 비율을 지금 했죠. 가로의 비율. 가로. 그죠?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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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1대 루트 3대 1, 다 가로야, 그치? 세로도 해봐야 돼, 세로. 세로가 엄청 잘 나오는데, 자, 세로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이제 최고차원 계수가 1인 경우 많이 나오거든? 1인 경우. 그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냥, 뭐, 이것도 별거 없다. 3제곱 놓고, 뭐, 마이너스 1 할까? 이렇게 3차 함수 놓고, 얘도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무의 3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얘가 평행이동 되면 난잡해지겠지. 근데 평행이동 되기 전 상태면 그냥 이렇게 기함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형태로 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기 윈도우 딱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볼게. 미리 결과를 좀 소개하자면, 자, 윈도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다 같은 거야, 그치?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좀 소개하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야 돼. 얘도 지금 그래프가 떨어질 때 확 떨어져야지, 그치? 그래야지 예쁘장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하죠? 시기에 걸맞는 3차 함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가로 한 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가로 한 칸, 이 세로 한 칸의 길이는 외워야 돼, 이거야. 세제곱의 2배야. 세제곱의 2배. 중요한 거는 이때는 뭐다? 이때는 최고차항이 절대값이 1인 경우야. 그러면 근데 절대값이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최고차항에서 2일 수 있잖아요. 2면 2배하고 3이잖아? 3이면 3배 하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거의 내 경험상 한 80% 이상이 거의 최고차항에서가 풀마 1이야.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강조를 할게. 오케이? 이것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따질 때 요 값만 가지고 혹은 뭐 이것만 가지고 요 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해볼까 한번? 증명해볼게, 증명만 간단합니다. 보다시피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똑같이 구할 거야. 3x의 제곱 빼기 b가 돼가지고 요게 빵이 되는 거 구할 거야, 그렇지? 왜? 요 점에서 접선의 기록이 빵이죠? 요 점에서 플라인 빵이야?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되죠? 3분의 b에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풀마 루트 3분의 루트 b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양수니까 그냥 없앨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의 함수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구해도 괜찮고, 이걸 구해도 괜찮죠, 그쵸? 그냥 대입할게, 이걸 여기다가. 본래 함수에다 대입할 거야. 이거를 본래 함수에다 딱 대입해주면, 자, 봐봐. 대입 때리면 3 루트 3분의 b 루트 b죠. 마이너스, 자, 루트 3분의 b 루트 b죠. 괜찮죠?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3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b 루트 b인가? 그지? 됐죠? 근데 얘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의 함수값이 이건데,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고, 그게 이 길이잖아, 그치? 그게 봐봐. 이거 마이너스 버리고, 플러스 바꿔주치게 하고, 이걸 세제곱하면 요렇게 되지. 그게 2배지, 그치? 맞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보이거든? 이거부터 얘기하자. 자,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야, 이거 뭐야? 세제곱에 몇 배? 4배지, 4배. 2배, 그치?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부른다?
얘를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그래. 극대값. 얘를 극소값이라고 그래. 극대값, 극소값.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극대와 극소의 차야, 차.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쉽죠? 뭐 극대, 극소.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 경험상 잘 봐, 얘들아.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있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 3차 함수는 괜찮아, 진영이? 3차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얘가 1이야. 근데 얘가 4래, 4. 그럼 여기 자, 윈도우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얘가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합시다. 1.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하여튼 뭐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다. 여기 너무 좀 이렇게 줄여야겠다. 그치? 이 정도. 근데 가로 한 칸이 얼마죠? 2, 3, 4, 5잖아. 1이야, 1. 그죠? 거기 얼마다? 세제곱에 4배니까 그냥 4야, 4. 이 값이 4야, 4.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알겠지?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이 쓸지도 몰라. 훈련이 되면. 오케이? 그 내용이 거의 8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얘들아 여기 A배가 들어가. 최고창이 A야? 그럼 여기다 A배 해주면 돼. 당연한 거죠. 이 A배라는 게 뭐죠? 사실 이제 위아래로 늘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 2가 되면 2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2배로 늘어나겠지. 그치? 괜찮아? 그죠? 기껏 해봤자 최고창 계수가 2인 경우밖에 없을걸? 최고창 계수의 절대값이 1인 경우랑 2인 경우를 합하잖아? 거의 99% 될 거야. 99%.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최고창 계수가 만약에 2면 절대값이 2면 여기다 2배 해주면 돼. 이것도 여기다 2배 해주면 돼. 됐어? 근데 그런 것도 잘 봐. 이게 만약 가로 한 칸이 2만 되잖아? 2? 그럼 이게 8이야 8. 8, 3, 30이지 32. 그러니까 이게 2만 되면 엄청 커져갖고 잘 안 나와. 이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그치? 불편하단 말이야, 계산이. 그래서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85%가량이 이거야. 알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가로는 계속 L이에요. 가로는 L. 가로는 변할 수 있지. 네. 가로도 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L로 본다면, 네. 가로의 길이 L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 한 칸을 L로 본다면, 세로 한 칸은 반드시 이러한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최고창 바뀌어도 계속. 최고창이 바뀌면 모양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도 가로 길이가 그 함수에 걸맞는 가로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L로 본다면, 그것도 변하겠지, 계속. 그치? L로 본다면, 세로의 길이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최고창 1대 L이라고 하셨잖아요. 가로 길이 L로. 아니, 그것도 변하지. 근데 그럼 최고창 2면 2L이 아니라 그냥. 아니야, 그것도 모르지. 최고창에서 2면 되면 이게 좋은 질문 했어. 최고창에서 2가 된다고 해서 이게 2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달라져, 그건. 그 나머지 함수 때문에 좀 달라져. 나머지 함수래. 나머지 개수 때문에. 오케이? 그냥 뭐다? 그냥 가로와 세로의 관계만 얘기한 거야. 가로가 얼마일 때, 세로가 얼마, 그것만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세로의 관계까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어디야, 거기. 8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가장 아래에 보시면 만약 최고창 계수가 A면 하고 나와 있죠? 그냥 곱하기 절대값 A배 하면 돼. 곱하기 절대값 A배.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어디 혹시 불편하니? 아파,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습.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게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접하는 거. X축이 접하는 거 있잖아? 자, 만약에 이게 A야. 얘가 B라고 할게. 그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 이제 도함수가 빵이 되는, 혹은 뭐 극소점이라고 하죠? 이 좌표는
쉬워. 얘는 이게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야. 지금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3분의 뭐야 a 더하기 1이죠. 괜찮아? 괜찮아? 자, 윈도우 한번 그려볼까? 윈도우 너희들 많이 그려봐야 돼. 이거 잘 안 그리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아이들 많이 가르쳐봐도 이것도 못 써먹는 애들은 못 써먹더라고. 알겠니? 이게 다 1대1, 1대1이야. 알겠지? 됐죠? 그래서 거기 뭐 그 9페이지에 오른쪽에 내가 뭐 그런 내용까지 내가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9번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있잖아. 3차원수 문제 풀 때 진짜로 미분해서 푸는 경우 한 절반도 안 될걸? 다 이거로 풀어, 다. 이거로 다 해결해. 미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함수조차도 안 구해. 자, 9번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x에다 x 빼기 6의 제곱이야. 자, 이거 이제 봐봐.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볼 텐데, 자, 내가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 대입했어. 그 0일 때 0이고 6일 때 0인데 6이 중근이지,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거는 우리가 저기 이 다음 단원에서 극대극소를 배우거든. 그때 다시 한번 좀 다듬을 거야, 정교하게. 지금은 그냥 여기서 접하는구나. 중근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f'k가 0 만족하는 k 값이죠. 어디야 이거? 이거죠, 이거, 그치? 괜찮아? 얘가 4고 8이죠. 2일 때, 그치? f'E가 빵이죠. 그치? 됐습니까? 6은 빼고, 그죠? 괜찮아? 미분 없이 할 수 있어야 돼. 의심나면 미분 한번 해서 해보세요. 그치? 그럼 이거 물어볼까? 이 y좌표 얼마일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도 돼. 그치? 그냥 F2를 묻는 거잖아. F2.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16이잖아.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걸 써볼까, 한번? 여기 윈도우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당겨봐. 한 칸이 얼마야? 한 칸이 2잖아. 초고참이 어떻게 1이지? 됐다. 요 반칸은 세제곱의 2배. 세제곱의 2배니까 얼마야, 이거? 16. 여기도 16이잖아. 30이라는 얘기야, 32. 맞잖아.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대입조차도 뭐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 하고도 풀 수, 식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본디 이제 막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계산을 다 없앨 수가 있어, 나중에. 그래서 그냥 보고, 하다가 답이 딱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이건 이제 뻔한 건데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역시나 자 0 대입하면 자 y에 0 대입한다 뭔 얘기입니까? x절편을 구하겠다. 0일 때 중근이고 최고점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야. 그지? 여기 이제 여기 3이 되겠죠? 3,0 지나는 거 맞지? 이 문제가 뭡니까? 프라임 x는 k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도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 뭔 얘기야? 변곡점. 여기서 최대의 기울기 나오죠. 최대의 기울기. 맞죠? 더 이상 커질 수 없죠. 그죠? 그거야. 1이지 뭐 1. 그치? 됐어? 괜찮아? 1일 때. 그래서 1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얘도 자, 윈도우 그려보자. 자,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한 칸이 1이야, 1. 야, 이게 1이 아니고 막 이상한 거 나오잖아? 출제하는 사람도 못해. 복잡해갖고. 대부분 1 아니면 2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이 길이 얼마? 얘는 차이점 있죠? 얘는 2야. 얘는 1이야. 얼마지, 여기? 세제곱의 2배. 그지? 요게. 그럼 얘는 세제곱의 4배죠. 얼마야? 4지, 4. 4, 여기 4. 그걸 2를 넣어봐, 직접. 2를 넣어보면 진짜 우리가 4임 알 수 있지, 그치?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비율관계로 하시면 됩니다. 상엽이 잘 이해됐습니까? 궁금하면. 괜찮아.
가로 1이잖아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로가 1이 아니에요. 그건 얘 때문에 그런 거지, 얘 때문에. 엿장수 맘이지, 엿장수. 둘째하는 사람 맘이죠, 그쵸? 이게 3일 수도 있지, 뭘. 얘를 이빠이란 표현 쓰면 안 된다. 벌려놓으면 되지. 그치? 그 얘기는 뭐 이런 거나 비슷한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냈어. 근데 왜 기울기가 2예요? 이런 얘기지 뭘, 그치? 그냥 2로 줬으니까 2인 거지, 그치? 괜찮죠? 주기 나름이라고. 이 가로 한 칸이 모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다고. 그치? 그때마다 이 세로는 항상 그것에 어떤 걸맞게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내가 그 얘기 한 적 없나? 내가 옛날에 선생님이 내 전성기 때 몸무게가 95kg였어, 내가. 근데 유튜브 가면은 내 전성기 때 영상이 있거든? 이때 배가 막 이만했어. 이때 막, 근데 이때 내 선생님이 무릎이 안 좋아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 지금은 이제 70kg 나가거든, 70kg? 딱 이제 25kg 뺀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난 살 빼면 뭐 이렇게 뭐 배가 들어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충격인 게 뭐였냐면 한 번은 이 시계 있잖아, 시계를 내가 여기 보통 너희들 이런 시계 알고 있니? 이런 시계는 시계줄 조절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게 철로 된 마디가 있잖아, 마디. 그지? 이 마디가 이제 하나씩 있는데 이 마디를 빼야 돼, 마디를. 뭐라고 하지? 가죽으로 된 거는 구멍을 뚫든가 하잖아. 이걸 빼는데 이 두 개가 날아가더라. 여기에도 살이 찐 거야, 여기에도. 팔목에도 살이 쪄가지고 이게 빠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 얘기는 뭐 다 손가락도 얇아지고 막 다 얇아진다는 얘기겠죠, 어디든, 그치? 그렇게 빠져. 그러니까 이게 가로가 넓어지면 세로도 커진다는 얘기야, 상혁아. 이해가 됐어? 네. 여기만 뚱뚱해질 수 없다는 얘기지, 이런 데만. 다 같이 뚱뚱해지거나 같이 날씬해지거나, 그치?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 됐고, 난 3번. 3번은, 자, fx가 x에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야, 이거 완벽한 기함수죠. 이건 뭐, 너무 쉽죠? 이렇게 되어갖고, 이렇게 했어. 그치? 여기가 3이죠.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자, 윈도우 한번 그려볼까, 한번? 이렇게 했어. 자, 이게 3이 얘들아. 여기가 3이라는 얘기야, 여기 맞죠? 3,0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이거 잠깐만, 다시 해야겠다, 이거. 요 점이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플라임 K가 0 만족하는. 이 상태에서 플라임 K가 0이가 여기죠, 여기, 그치? 그죠? 여기서 플라임 빵이잖아. 여기서 플라임 빵이고,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1대 루트 3대 2. 근데 얘가 3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3 배항이 3이니까 여기는 얼마다? 루트 3이죠. 그쵸? 그래서 플라임 루트 3이 빵이고, 플라임 마이너스 루트 3도 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좀 필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자, 됐죠? 자, 이제 좀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어 나갈게.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된 거야. 이제 적용을 시키는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도 역시나, 바이블에 있는 문제인데, 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잠깐만. P에서, 오케이. 여기가 지금 P야. 그지? P에서 지금 접선이 있고, 얘를 지나고, 여기 접한데, 그지? 근데 이게 서로 수직일 때, M 값에, 전피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도 이 점을 설정해가지고, 거기 실제 바이블에 나와 있는 풀이 있잖아. 그지? 그거대로 해도 괜찮은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한번. 내가 여기를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의 X좌표가 있겠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얘가 어느 숫자만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고, 원점이 변곡점이고, 그러면 이게 1대2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있죠? 1대2. 그지?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알파로 놓으면 2알파가 되겠지, 그치? 괜찮니, 이거? 괜찮죠? 안 괜찮은 사람 없지? 됐어, 이제 그러면. 끝났어. 수직이야. 그럼 플라임 마이너스 알파에서 이것만 풀면 끝나는 거야. 그지?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그치?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토대, 뼈대를 우리가 보통 수학이 그렇잖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뼈대를 세우고 이제 나머지 계산으로 이제 풀잖아. 이게 쉬워지는 거야. 그럼 미분 때려가지고 이제 엄청 쉬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x의 제곱 빼기 3분의 4가 돼가지고 대입해갖고 알파의 제곱 빼기 3분의 4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4알파의 제곱 빼기 3분의 4 한 개 이거다라고 놓고 풀면 되거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그 바이블에 있는 풀이 보게 되면 저 아래에 있어. 그래서 바이블에 있는 실제 풀이 보세요. 저 아래쯤에 가면 보이죠. 4분의 t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그치? 그죠? 됐어? 그게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요거만 풀어줬을 때, 알파를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난 시간이 얼마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 너희들이 한번 채워놓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지금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fx가 x3제곱 플러스 3x죠. 자, 이거는 당연히 기하함수죠. 원점 대칭이 함수야. 그죠? 그러면 이제 P에서 접선이, 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칠게. 자, 왜냐? 이거 있잖아. 0이 되는 포인트가 0밖에 없어. 더 이상 없죠. 그쵸? 하지만 원점이 변곡점인 건 맞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알파, 알파야. 이게 알파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다시 fx가 만나는 점이 얘가 베타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뭐라고 했어? 절대가 알파 분의 베타라고 했죠? 2죠, 2? 1대2, 그치? 1대2. 괜찮죠? 이거 암산으로 풀어야 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2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x의 3제곱 빼기 px가 있어. 근데 얘가 p가 아닌 점에서 아이고야,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그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접선을 그었을 때 얘가 지금 p고 얘가 q고 이게 R이라는 얘기죠? 아이씨. 이놈 대 이놈 물어봤네? 빌어먹을? 1대2지, 그지? 그치? 1대2. 됐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잖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를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차 함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찍어도 됩니다. 자, 오케이. 이제
4차 함수로 가볼 텐데, 사실 4차 함수도 겁나리 많은 얘기 할 수 있어. 3차 함수 방금 했던 얘기보다 더 할 수 있을 걸 아마? 그런 내용들이 거기 뭐 개념 7에 있긴 있거든?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개 쓸데없는 거 안 할게. 그러면 뭐 거기 뭐 1대 루트 3대 루트 6 이런 거, 5대 4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너희들도 하지 마. 이건 몰라도 괜찮아. 딱 한 가지만 강조할게. 4차 함수 최근 트렌드. 자, 이것밖에 안 나와. 4차 함수는. 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뭐야? 접하긴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거야. 뚫고 지나가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야. 이 베타라고 칠게. 4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은 뭐 이렇거나 뭐 이런 형태거든? 그지? 근데 얘도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게 이런 형태인데, 이 fx를 잡게 되면 최고차에서 a를 주고, x 빼기 알파의 3제곱, x 빼기 베타,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있고, 그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있어. 얘는 이제 스치듯 접한다라고 해서 스접이라고 하고, 스접. 얘는 뭐 뚫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뚫접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나만 쓰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선생님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쓸 것 같아. 스접과 뚫접이 있는데 이렇게 뚫접은 이 지수가 홀수차야, 홀수차.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저거를 이제 하려면 극대극소까지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해볼게. 예를 들면 fx가 x 빼기 2의 뭐 제곱 이런 3차 함수 있다고 쳐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얘가 2고 얘가 3이야. 2에서 접해. 잘 봐야 돼. 얘는 플라임 2가 빵이고 f2도 빵이죠. 인정합니까? 미분치잖아? 이거 살아있어. 이거 미분쳐도 x 빼기 살아있고 그 뒤에 얘 미분쳐도 얘 살아있잖아. 이거 맞죠? 맞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fx가 x 빼기 2의 3제곱하고 얘가 있다고 쳐봐. 얘 3차 함수야. 얘도 똑같아. 그치? 얘도 플라임 미분쳐서 2 대입하면 빵 되고 이렇잖아. 그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유일한 차이는 뭐냐? 이의 앞뒤에서 함수값을 비교해볼게. 얘는 2보다 좀 큰, 즉 2분의 1을 대입해보고 1.9를 대입해볼게. 이 앞뒤에서 1.9 또는 2.1을 대입해도 제곱이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 여기서 1.9를 대입하든 2.1을 대입하든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뭘 대입하든. 그러니까 이 앞뒤에도 둘 다 음수인 거야. 이 앞에서 음수, 이 뒤에서도 음수지, 그치? 얘는 그렇지 않아. 2.1 대입하고 1.5 대입하잖아?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치? 얘는 부호가 일정하지만 여기서 부호가 달라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에서는 양수고 뒤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가장 중요한 차이야.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수접과 뚫접 구분하는 것보다 접하는 부분의 앞뒤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와 앞뒤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의 차이로 분석하는 게 제일 빨라.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 그게 제일 쉽고 빠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함작업이 있기 때문에 알파에서 알파보다 좀 작을 때와 좀 클 때의 부호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치? 그때 이 점에서 도함수가 빵이죠. 혹은 뭐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3대1이야. 3대1. 3대1. 아까 이걸 지울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3차 함수 접해.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이었죠? 이게? 2대1, 그치? 4차 함수는 3대1. 5차 함수는 4대1이 돼도.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수학이 아니야, 사실은. 너네들 하고 있는 수학은 그냥 입시 수학이야, 입시 수학. 대한민국의 입시를 위한 수학이죠. 진짜 내가 가우스처럼 막 엄청난 수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 나 또한 옛날에는 그런 걸 꿈꿨지만,
어린 반프로치 없어. 가우스가 나보다 지능이 한 2,000배는 좋을 거야. 못 따라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도 우리 인류가 일구원의 수학 지식이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될걸?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거기에 쓰이는 것만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것만 잘하면 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도 수백 문제씩 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니까. 그지? 요 두 개만 기억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죠? 거기 내가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12페이지 오른쪽에 있긴 한데, 이거 할까 말까 이거 고민되네. 그냥 하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또 이게 넘어가는 건 또 나의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해줄게. 자, 도함수를 구할 거야. A에다가, 자, 3 나오죠? 3A에다가 X 빼기 알파에 제곱에다가 이거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플러스 A에다가 X 빼기 알파에 이거지? 이거 날라가죠? 미분치니까. 자, 이 상태에도 그냥 묶어낼게. A 묶어주고 X 빼기 알파에 제곱 묶어주면은 3에다가 X 빼기 베타 들어가고 플러스 X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괜찮죠? 이미 끝났어. 이미 보여야 돼. 이거 해달하게 되면 4x 빼기 3베타 빼기 알파가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도함수가 빵이 되는 포인트를 구했더니만 여기서 도함수 빵 맞지? 그치? 근데 이게 빵일 때 저게 빵이잖아. 그치? 우리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뭐야? 이게 빵이 되는 게 궁금한 거죠? 이거 뭐야?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지. 그치?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 3대1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 그럼, 이거, 그냥 저기 하자. 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얘기 꼭 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모자르네. 자, 뭐냐면, 자,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4차 함수가 공통으로 접하는 이런 접선이 있다고 칠게. 그죠? 요 놈을 내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 그지? 그러면 여기 똑같은 미분계를 갖는 평행하다라고 할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여기는 감마라고 할게. 느낌 뭐지? 뭘 것 같아 이거? 중점이야, 중점. 중점, 그치? 한번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놈을 내가 y는 fx라고 할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턴의 문제풀이는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방정식을 토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정식의 근을 토대로 함수를 읽어내는 방정식의 근을 토대로 함수를 읽어내는 이 패턴의 문제가 미적분에 졸라 많아.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서 내가 우리 친구들 내가 고1 때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해보자 한번.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자, fx 이퀄 mx 더하기 n. 너와 너를 연립할 거야, 그렇지? 이 근이 뭐죠?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인데 접하고 접하잖아. 너도 중근이고 너도 중근이야. 중근이야. 그지? 그렇다면 넘겨서 fx 빼기 mx 마이너스 n 0인데 너가 중근이면 얘가 어떻게 돼? 최고차항은 몰라. a를 주고 x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야. 방정식의 근이 이러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는걸? 그래서 얘가 얘란 얘기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 fx 빼기 mx 이거 너가 a에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 끝났어. 그렇다면 함수 fx가 뭐야? 이 양만 시켜내면 돼. 신기하죠? 이게 fx야. 오케이?
그냥 근만 가지고 구했단 말이야, 지금. 그치? 알겠어? 그게 fx야. 함수를 특정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바탕으로 이제 뭐 한다? 이거 미분 치는 거야. 응? 미분 치면 뭐 2a에다가 x 빼기 알파에 뭐 x 빼기 베타에 플러스 다시 뭐 2a에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m 되겠지. 괜찮지? 그죠? 자, 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감마일 때, 자, 내가 이것의 기울기 m이잖아. 그 f 프라임 감마도 m인 거지. 평행하잖아, 그치? 그걸 구할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걸 일단 저기를 하고 할까? 자, 묶어줄게. x 빼기 알파 다 묶어주면 하나 남고 하나 남았잖아. 그럼 두 개 더하기지. 그럼 2x 빼기 알파 빼기 베타지. 괜찮나? 괜찮아? 그죠?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 감마 넣을까? 감마 그지? 그러면 그게 m이잖아. 여기 나왔잖아. 요 넣은 값이 m이야. 날라가잖아. 그치? 그 얘가 빵이 된다는 얘기지. 빵 감마 넣었을 때 그지? 근데 감마 빼기 알파는 0이야? 5도 봐서 0이야 이게. 다르잖아. 넌 0이 안 돼. 너도 0이 안 돼. 그럼 너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뭐다? 이 감마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감마가 어떻게 된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그래프의 우리 이 정해진 이런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사실 이게 자의적으로 막 틀 수도 있어. 근데 예를 가지고 뭐 이제 사차함수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사차함수 항상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접하는 거 있잖아. X축의 양쪽에서 접해. 얘가 항상 중점이야. 얘도 이런 게 없다는 얘기, 이런 게. 사차함수도. 그럼 이것도 이유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전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게 제일 맞아. 물론 좀 복잡하지만 얘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치?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알겠지? 반드시 이렇게 좌우 모양이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절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지면 그 근을 토대로 함수를 이끌어내는, 이게 사실 옛날에 뭐 라떼는 별로 안 주겠어. 이거 잘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아마 2010년도 이후부터 평가원에서 막 내더라고, 이걸. 고3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내신 문제도 그 모의고사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 나오더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자체 이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패턴, 근을 토대로 함수를 이끌어내는 그 패턴에 대한 연구를 좀 우리가 하시고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다. 오늘 내가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13, 14 뭐 몇 개를 못했는데 이거 뭐 몰라도 문제 푸는 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속제를 사단원 전체까지 다 해오는 걸로 하고 부족한 몇 개는 다음 시간에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